저는 86학번이에요. 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교수님 추천으로 제가 그 모 신문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자 생활을 결혼하기 전까지 2년간 아주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긍정의 뵐 거라고 아까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뭐 하나 잡으면 제가 이제 열심히 파고들어서 항상 내가 주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 신문사 기자 생활을 2년 동안 하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맨날 회사 들어가는 건 좋지만 어때요? 아침 일찍 가가지고 밤늦게, 그래서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저희 집에서 밤이슬. 죄송합니다. 밤안개였어요. 밤안개. 그러다가 제가 조금 직급이 올라갔거든요. 1년차, 2년차 되니까 거의 뭐 대표 밑에 조그만 신문사라서 법무부 산하의 특수 전문지였어요. 교정보호신문이라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도소, 소년원 뭐 이런 데는 제가 갱생보호원, 보호관찰소 이런 데 다 다녔고요. 뭐 대만이라든지 이런 자매결연 맺은 나라의 교도소까지 다 섭렵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직급이 올라가니까 밤안개가 뭐가 되냐면 아침 이슬이 돼요. 새벽 이슬에 영롱한 새벽 이슬과 함께 집에 들어오고 뭐 이래서 안 되겠다. 얘를 묶어놓고는 결혼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찍 결혼합니다. 그래서 91년도에 결혼을 해서 92년도에 애를 낳고 키우다가 95년도에 둘째를 낳고 96년도에 제가 둘째를 젖을 먹이면서 뉴스를 봤어요. 그랬더니 뉴스에서 30대 사장이 신발 두 짝을 벗어놓고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렸어요. 30대 사장? 우리 남편인데? 30대 사장이 왜 뛰어내렸을까? 우리 남편도 30대 사장인데 저 집에는 이렇게 제가 젖을 먹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따끈따끈한 체온을 주는 사랑스러운 아기가 없을까? 왜 저 사람 저런 선택을 했을까? 우리 남편도 30대 사장인데 내가 뭔가 준비를 해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애 둘인 엄마가 그것도 돌잔치를 막 끝내지도 않았어요.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돌잔치에 막 이제 뷔페 잡고 명단 뽑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업 준비를 하면서 그럼 제가 생각했겠죠. 뭘 하지? 애 둘 데리고 어디에 내가 취직을 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답이 없더라고요. 아침 일찍서부터 출근해야 되고 저녁까지 애를 맡겨야 되는데 제가 또 가정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아동이 유아기 때 얼마나 엄마 품이 엄마의 손길이 중요한지 제가 또 아동 발달학을 공부하면서 알잖아요. 그래서 감히 그 결단을 못하고 그러면 내 사업을 하자. 시간을 조금 더 내가 능동적으로 내 맘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다음에 또 생각했죠. 자본금은? 우리 남편이 사업 시작하느라고 애 낳고서는 직장 다니던 연구원이 사업 시작 아기가 생기니까 조금 가장에 무게가 생기니까 사업을 시작한다고 자본금을 다 갖다가 자기 사업을 키우고 있어서 저는 여윳돈이 없는데 자본금을 뭘로 하지? 이러면서 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뭘 가르치지? 그러면 자본금이 많이 들지 않는 내 머릿속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기 위해서 독서 수업을 택했고요. 그런 단계로 제가 어린이문학연구원 지사장이 됩니다. 가정학과 나온 여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선뜻 왜 지사장의 사업을 선택했냐? 선생님부터 하는 게 쉽잖아요. 그런데 나는 우리 애를 키우면서 사업을 한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사장이 돼서 제가 전단지 돌리면서 회원 모집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 뽑아가지고 선생님한테 수업을 넘겨주면 선생님들이 차곡차곡 해갖고 잘 될 거야 핑크빛 설계를 해가지고 지사장이 됐는데 웬걸 저는 열심히 홍보를 합니다. 신문 전단지 뿌리고 틈틈이 아파트마다 꽂으며 다니고 열심히 상담하고 그래서 팀을 짜주면 2달도 안 돼서 선생님들이 깨먹어요. 그래서 왜 도대체 팀이 깨질까? 그럼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경험해봐야지. 그래서 제가 논술 공부를 해서 가정학과 나온 여자가 논술 공부를 해갖고 열심히 수업을 해서 수업을 하니까 수업에 노하우가 생기고 순증이 되고 하니까 점점 순증이 돼갖고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회원이 50명 되다가 깨지고 50명 되다가 깨지고 그러더니 300명 늘고 하니까 이제 조금 더 큰 회사에서 러브콜이 와요. 근데 큰 회사라서 바뀐 건 아니고요. 교재를 생각했어요.
교재를 생각하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은 똑같은데 제품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의 제품 뭐예요? 교재잖아요. 그래서 교재를 새로운 교재를 시류에 맞는 새로운 교재를 선택하느라고 조금 더 큰 회사의 새 교재를 선택해서 글사임당이라는 회사로 옮겨가요. 그래서 거기에는 84개의 지사가 있는데 그곳에서 제가 신입지사장으로 1, 2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왜? 저는 계속 꾸준히 뭐예요? 전단지 붙이고 저는 꾸준히 300명 지사장이더라도 꾸준히 전단지 붙이고 상담하고 그리고 선생님들 교육하고 수업 내드리고 또 꾸준히 전단지 붙이고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결국에는 선생님 18분 모시고 780명의 아이들을 관리하는 지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회사에서도 제가 가장 그 실적이 가장 좋았고 그래서 저한테 본부장이라는 그 직책을 맡기고 그 다음에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우리 아이처럼 얘한테는 어떻게 적용할까? 이 친구한테는 어떻게 할까를 연구하다 보니까는 제 수업이 연구원이 따로 있었어요. 연구소가 있었고 연구실장님이 있었는데 그 실장님의 이론 강의보다도 현장에서의 제 수업이 더 좋다고 그래서 그 옛날에 제가 진짜 90년대 말에는 제 강의를 듣지 않으면 논술 교육을 독서지도 교사를 못할 정도로 제가 대표 사내 강사였어요. 그래서 사내 강사로 전국을 다니다가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02년도에 나오는데 2002년도에 또 새로운 교재를 만납니다. 왜? 시기가 변했기 때문에 밀레니엄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교육의 양상이 변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제품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교육을 시작해요. 그래서 사고력 전문센터 GA스쿨 또 운영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이제는 지도자 양성의 길로 갔어요. 그래서 평생교육원의 지도자 양성 과정을 담당하기도 하고 한국능률협회의 논술교사 양성 과정, 또 서울시 교육개발원의 그런 뭐 독서지도사 양성 과정 이런 강사를 하면서 제 교육 사업을 꾸준히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제 사업은 커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시기가 또 변합니다. 언제 변해요? 2015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모든 모든 교육은 서술형 평가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논술을 할 때는 상위 30%였던 논술 시장이 이제는 100% 모든 교육을 받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논술 시장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논술 교재를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독해 교재를 만들어서 또 사업을 해요. 근데 그때는 제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요. 무슨 상황이 달라졌냐면 예전에는 몇 년 전에는 애만 키우는 엄마로서의 상황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애는 커가서 점점 제 손을 벗어났는데 누가 애가 돼요? 부모님들이 병이 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평생 40대부터 우리 열심히 사셨던 우리 아버님이 40대부터 친정 아버님이 그 치료를 받으시면서 위궤양 무슨 그런 위에 관련된 약을 꾸준히 드시면서 그러시면서 평생을 사셨는데 60세가 되면서 이제 그 병들이 점점 더 깊어지고 악화되고 그 약을 평생 드시면서 그러니까 와파린이라는 약을 드셨는데 그 약을 드시니까 장기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드시면 안 된대요.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드셔야 되는 약인데 오히려 그 약이 장기를 깎아내려서 저희 아버님이 그 12지장 궤양 뭐 이러면서 점점 병이 악화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매달 병원에 18일을 입원하는 상황이 되면서 제가 했던 뭐 학원도 저는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확장이 됐지 뭐 출렁출렁거리고 접었다 폈다 하지 않고 내가 했던 곳에서 학원을 더 내고 강의를 또 더 추가하고 뭘 하면서 계속 확장했기 때문에 학원 수입이 제가 없으니까 자리를 비니까 학원 수입에서 마이너스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내가 병원에서 우리 아버지를 케어하면서 할 수 있는 밤에 할 수 있는 뭔가 일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부수입이 200~300만 더 들어오는 일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밤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막 서치하다가 뭐가 있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논술회사 사장님이 그 전에 근사임당이라고 하는 논술회사 대표이사님이 저보고 연락이 왔어요. 본부장님 뭐 하세요? 뭐 하긴요.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죠. 저는 여전히. 그랬더니 그러면 교재를 한번 써보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러면 그거 제가 상황이 출퇴근을 할 수 없으니 병원에서 있어야 되니까는 써서 원고만 해서 보내겠다. of course. 네, 가능하잖아요. 교재 만드는 일이니까. 그래서 교재 열심히 만들어갖고 밤새 만들어갖고 메일로 보내고 뭐하고 해가지고 교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모 회사에 소속돼갖고 처음 이제 신문사 기자였다가 그때 월급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 사업을 하다가 또 처음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 교육 전문 회사에 들어가서 이사로 들어가서 제가 또 교재 개발하고 여기는 수학 교재를 학원에 교육시키고 학원에 가맹시키고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논술에 대해서는 그 파트는 저 혼자였어요. 저 혼자 교재 만들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설명해야 하고 가맹시키고 그러면서 똑같아요. 교육시키고 또 순증시키고 뭐 이런 일을 계속 하면서 제가 그 회사에서 이제 7년간 있었어요. 그러면서 1년은 교재 개발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1억씩 매출을 띄어요. 1억, 2억, 3억, 4억. 그래서 5억의 매출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대가 또 변해요.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해 순증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회사는 크고 있는데 내가 만든 교재로 회사는 크고 있는데 나는 회사 속의 어떤 일원이잖아요. 근데 나가야 되는데 내보내줄 것 같지 않고 그런데 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온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프리랜서로 도와드리겠다 하고 독립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또 계속 이 교육 시작을 놓지 않고 그게 가장 제가 평생 해왔던 일이고 자신 있었던 일이고 이거는 이렇게 꾸준히 노력만 하면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시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을 하는데 독립하기 바로 전에 제가 2020년도에 초에 독립을 합니다. 2020년도 그 1월에 독립을 하는데 2019년 8월 9월에 가을에 그녀를 만납니다. 저의 그녀. 제 그 양평 세미나 때 참석하셔서 강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의 그녀 이창희 그룹장님을 만납니다. 이때 왜 만나냐? 이때 저희 회사에서 이창희 그룹장님을 영업이사로 초빙하려고 이제 2년이 된 거예요. 영업이사로. 우리 그 수학 교재 가맹시키고 교재로 사업하는 그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이창희 그룹장님을 컨택을 딱 했는데 그러면 수학 가맹점이 늘어나면 논술은 뭐예요? 갖다 얹히기만 하면 되니까 제 시작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비전이 또다시 생겼네? 라고 했는데 안 오신다는 거예요. 왜 안 와? 이렇게 좋은 시장에 우리가 다 이게 안 되는 회사라면은 올까 말까 이제 내가 제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회사는 이제 커지고 있는 회사였고 많이 성장해 있는 회사라서 뭐 100억을 목표로 막 뛰는 회사라서 이제 그룹장님 왜 안 오시냐고. 누군지 한번 나를 소개해 달라고. 저는 교육이사였으니까 저를 한번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서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났더니 자기는 딱 한 가지 때문에 안 움직인다. 그래서 왜 입사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희 회사 대표님이 이랬대요. 모든 걸 다 하는 일 멈추고 오로지 우리 회사 일만 딱 1년 해라 라고 했대요. 그 말이 걸려서 자기는 입사를 안 한다고. 그래서 왜? 그 자리가 엄청 좋은 자리였거든요. 연봉 빵빵하고요. 영업이사라서 영업해오는 대로 인센티브도 빵빵하게 주는 자리였기에 50이 넘은 아줌마가 왜 안 와? 이 좋은 자리에? 이게 몇 억의 자리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창희 그룹장님을 당당히 만나갖고 왜 안 오시냐 쫙 브리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일거에 탁 거절을 하시면서 대표님이 이 일만 하라고 해서 나는 안 간다.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나는 다시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해갖고 나는 이 일의 비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안 간다. 그래서 그 일이 뭐냐? 고액과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대치동에서 아이들 가외 수업을 하고 이제 교육을 하고 계셔서
부수입이 뭐냐? 그러고 했더니 저한테 대뜸 아시죠? 빨간 가루를 다 주시더라고요. 마법의 빨간 가루를 해서 먹고. 근데 뭐 제 덩치에 그거 한 잔 먹는다고 반응이 바로 나타났겠어요? 바쁘게만 살고 애들의 부모님의 이렇게 나는 신경 안 쓰고 그렇게 돌아다니던 여자가 뭐가 바로 무슨 반응이 일어났겠어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래서요. 저는 이때 저한테 100만 원짜리 가회를 연예인 집에 가회를 소개시켜줬어요. 아마 이제 제가 이창희 그룹장님도 생각하셨겠죠. 저 여자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이 마우스구나. 그러면 저 여자를 한번 이렇게 사업을 같이 해야지. 그래서 같이 키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럼 저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 전담 받으셨을 때? 저 여자가 나를 다단계를 시키려고 하는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지. 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네, 저 그날 2019년 9월에 그 순간에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저는 그래서 이 인연을 삐껴갑니다. 그 대신 인사로 왜 우리 소개시켜주면 왜 그 커미션 주는 것처럼 그래 한 달 뽀지도 떼주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과감히 그 매니저팩을 삽니다. 그래서 회원가입했죠. TP로 회원가입했죠. 그리고 매니저팩 사지 한 100만 원 투자합니다. 100만 원 벌을 한 달을 투자해서 샀어요. 근데 건강하다고 특별히 아프지 않으면 건강하다고 생각했기에 굳이 그거를 꾸준히 먹을 생각을 못했고요. 바쁘다는 핑계로 내 일상이 바쁘다는 핑계로 눈 뜨면 출근하기 바빴고 또 돌아다니다가 집에 가면 엄마 뭐 이렇게 케어해드리고 아버지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동안. 그래서 엄마 케어해드리면서 또 이제 자기 바빴고 그래서 이 건강식품에 대해서 제가 잘 못 챙겨 먹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어머니를 우리 엄마가 굉장히 많이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드리려고 했더니 쉬어서 못 드시겠대요. 그래서 이거 안 맞나 보다. 우리랑 안 맞나 보다. 그래서 우리 남편을 줬어요. 맨날 화장실에 가면 1시간씩 앉아 있어서 남편을 줬어요. 뭐 다 좋다고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첫날 어떻게 들었겠어요.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샀으니까 그래서 남편을 줬더니 남편도 쉬어서 못 먹겠대요. 우리랑은 안 맞는구나. 그래서 맨날 장 속에 싱크대 저 구석에 계속 있었어요. 생각나면 먹고 생각 안 나면 안 먹고 이러다가 제가 2020년도 독립하자마자 3월에 그때 막 코로나가 막 이제 시작되고 했을 때 코로나에 걸렸어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저는 계속 교육 사업에 뜻이 있었으니까 계속 그쪽 인맥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면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때는 뭐예요? 격리당했어요. 그래서 분당의 코이카 연수센터에 연수원에 격리돼가지고 갔는데 세상에 약도 안 줘.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약도 안 줘요. 그런데 격리당했잖아요. 무슨 오징어 게임 보셨잖아요. 사람 그림자라고는 딱 들어가서 방에 배정받는 순간 사람 그림자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냥 여기 스피커에서 마이크로 식사 왔습니다. 근데 무슨 입맛이 있겠어요? 나 혼자 덩그러니 있는데 덩그러니 있으니까 입맛도 없으니까 안 가져가잖아요. 몇 호 식사 가져가십시오. 감시도예요. 딱 그것만 딱 보여요. 그러면 또 가져 들어와. 그래서 딱 먹으면 안 내놓으면은 제 시간에 안 내놓는다고 또 방송이 나와요. 무슨 기계처럼 그거를 열흘간 했어요. 열흘간 하면서 약도 안 주니까 그때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무슨 세포를 살린다 어쩐다 하니까 혹시 이게 도움이 될까? 그래서 집에 전화를 걸어서 택배를 받을 수 있대요. 전화 걸어가지고 거기 싱크대 윗장에 어디에 PM 주스 3가지를 한 박스씩 해가지고 나한테 바로 보내줘. 그것뿐이 위안이 없는 거야. 너무나 불안하니까. 진짜. 예, 그래서 그때 PM 주스를 다시 먹기 시작해요. 잘하셨네. 예, 그래서 다시 먹으면서 그때 가장 감사한 마음으로 이것뿐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게 없고요. 이것뿐이 의지할 데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도 깨우치지 못하고 나가서는 또 일상으로 돌아갔죠.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1년을 쭉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재교재를 만들었어요. 새로운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강력한 교재를 만들어서 또 교육 사업을 하려고 이창희 그룹장님을 찾아뵀어요. 왜? 이창희 그룹장님이 워낙에 그 영업이사로 초빙될 정도로 워낙에 그 교육계에서는 또 문어발이니까
잠깐. 그래서 이창희 국장이 찾아뵀더니 자기는 이제 후원 다니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6개월 동안 집에 기부스하고 누워있다가 집으로 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제 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주차장에서 주차장까지 내려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부스 풀렸다고 6개월째 돼서. 그래서 그런데 답답해서 어떻게 사셨어요? 맨날 돌아다니고 맨날 사람 만나고 이게 낙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답답해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중국 영화 보면서 그냥 내가 집에서 있었는데 우리는 뭐예요? 저는 항상 어딜 가든 이창희 그룹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어딜 가든 제가 주인이 돼갖고 탑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 탑이 됐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잘 펼쳤는데 우리 교육 사업은 뭐냐면 모든 일반적인 사업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픈 순간 더 이상 수입은 들어오지 않아요. 수업을 못 나가니까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데 그런데 이거 뭐야 이것만 바퀴벌레처럼 들어 그러면서 자랑질을 하는 그 핸드폰을 딱 여시더니 우리 그 PM 인터내셔널 이거만 들어 그러면서 9,500명이야 이거 뭐야 난 6개월 동안 집에 누워있는데 뭐 중국 영화 보고 있었는데 이것만 늘었어 그러면서 딱 보여줬는데 9,500명? 근데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잘하는 사람이 있지 다른게 그지 옛날에도 뭐 2000년대부터 뭐 허벌라이프 아메이 이런 데서 저를 맨날 막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저는 굳건히 교육사업만 딱 하고 있었기에 잘하는 사람도 있지 잘하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너 교재를 내가 그러면 런칭하려면 몇 번 더 봐야 되니까 풀세트로 가지고 와 그래서 제가 3일 있다 또 갔어요. 3일 있다가 또 갔는데 또 잘합니다. 이것만 들어. 차 안에서 둘이 앉아가지고 덜렁 둘이 앉아가지고 했는데 1,300명이 돼요. 세상에. 어떻게 3일 만에 800명이 될 수가 있어요. 어느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교재 판매는 3분의 1토막이 났어요. 교재 판매. 그래서 회사에서 저를 놔준 거예요. 3분의 1토막이 나니까. 그런데 내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재를 그러면 옛날처럼 이 시대가 옛날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파는 시대는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이창희 교수님 찾아가니까 저도 분석했거든요. 강남에 엄마들한테 고액과외로 사람 서비스까지 런칭해가지고 교사 교육 시켜가지고 이렇게 내 사업을 풀어야 되겠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갔다가 1,300명? 3일 만에 800명이 들어? 이 사업이 뭔데? 뭐 PM? 무중력분이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서 19년도 9월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 PM 인터내셔널을 뭐 얘기도 해줬고 설명도 해주고 뭐 또 카톡도 보내주고 카톡방 초대도 했는데 보지도 않고 쌓이기만 하고 관심이 없었기에 그랬다가 컴퓨터에 들어가서 보다가 PM 인터내셔널 쳐서 서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장표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장표. 19년도, 20년도, 21년도. 근데 제가 이 코로나 팬데믹 때 뭐예요? 맨날 줌으로 중교육했거든요. 저도 들어야 되니까 새로운 걸 배워야 되니까 교육시장이 어떻게 가지? 이제 줌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찍는 거 배우고 뭐 줌 하는 거 배우고 뭐 하는 거 배우고 막 이렇게 배우면서 맨날 듣는 건 있잖아요. 책 보고 그래서 무슨 거인의 어깨 올라타리. 내 안의 영웅을 깨워가지고 거인의 어깨 올라타리. 내 안의 영웅은 내가 깨우면 되니까 내 안의 영웅은 깨우겠는데 거인이 어디에 나타나지? 그런데 그 도표를 장표를 딱 보는 순간 거인이구나. 내 눈에 거인이 나타났구나. 이거 올라타야지. 요거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11월 30일 날 그룹장님 나 이 사업 해볼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제가 또 찾아갔어요. 그래서 바로 회원가입하고 11월 30일 괜히 한 달 까먹었어요. 마지막 날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았더라면 그 다음날 했겠죠. 12월 1일 날 했겠죠. QM 지나가서 그거를 모르고 왜 나를 디테일하게 안 알려줬는지 그게 잘 가르쳐준 건데. 네, 11월 30일 날 했어요. 제가 회원가입을 세상에. 그 11월 30일 날 뭔 말인지 아시죠? 빠른 승급 보너스. 네, 11월 30일 날 등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본연의 사업이 있었죠. 그래서 뭐예요? 3월 그 신학기 전까지 교재를 마무리 열심히 해갖고 12월 1, 2월을 밤을 꼴딱 새갖고 런칭해서 쫙 그 직원들 주면서 니네 이거 하고 있어. 엄마는 딴 데 가서 돈 좀 벌어. 그래서 제가 3월부터는 이제 PM 사업으로 전향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가 하던 수업을
한 하루씩 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PM을 하기 위해서 그룹장을 쫓아다니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쫓아다니고 감사하게도 형제 우리 문화가 좋잖아요. 우리 독일 마을에 PM 마을의 문화가 장세정 그룹장님 이하 문화가 형제 라인도 막 도와주시고 그래서 진짜 형제 라인에 가갖고 이런 그 발표하시는 체험 사례 보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이런 효과가 있단 말이야. 뭐 무슨 여기 대표님 계신데 뭐 교통사고 나신 대표님이 9살 때 교통사고 나갖고 반쪽을 완전히 못 쓰시는데 근육이 이렇게 펴지질 않고 심줄이 펴지질 않고 본인이 평생 이렇게 팔과 다리가 웅크려들여서 이렇게 쥐고 살았는데 이걸 드시고 나서 쫙 펴졌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그랬더니 또 어떤 옆에 계시는 대표님이 저희 엄마는요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을 하셨는데요. 투석하면서 눈이 안 보이게 됐대요. 그래서 아예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눈동자가 빛이 안 들어서 이제 어머니는 앞으로 계속 앞을 못 보십니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받았는데 그 대표님이 엄마 이게 세포를 살린다고 하니까 언니한테도 의사한테도 말하지 말고 엄마랑 나랑 둘이만 알고 이거 먹자. 그래서 한 잔 드셨더니 뭐 빛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에이 엄마 뻥치지 마. 그랬던 엄마가 태어나셔서 앞을 보시게 됐다는 얘기. 그거를 제가 들으면서 못 들으셨어요? 왜 그 어머니가 집에서 이제 언니가 모시는데 좀 편찮은 이게 앞을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병원에서 못 본다고 하니까 못 보시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방하고 거실만 왔다 갔다 했는데 항상 텔레비전을 켜놓잖아요. 어머니 그래도 소리라도 들으시면서. 근데 엄마가 야 저 뉴스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춤을 추니? 이러더래요. 엄마 뉴스에서 무슨 춤을 춰? 그러면서 텔레비전 앞을 와서 보니까 뉴스를 하면 그 밑에 수화로 이 뉴스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이 항상 손동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이 어머니 눈에는 보이시는 거죠. 왜 저 사람은 뉴스에 대고 춤을 추고 이렇게. 그래서 엄마 저게 보여? 나 보여. 그래서 다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백내장 그 렌즈가 뿌옇기 때문에 뿌옇게 보일 뿐이지 신경이 돌아왔다. 앞을 보신다. 라는 판정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뭐야? 뇌손상 당한 우리 엄마에게 이거를 드시게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또 가서 엄마한테 이거를 드리니까 셔서 못 먹겠어. 나는 이거 먹으면 토할 것 같아. 엄마가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은 제가 알기에 엄마 위와 장이 안 좋으니까 토할 것 같은 거야. 며칠만 참고 드시면은 맛이 상큼해질 거예요. 지금은 당당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때는 무식하게 이랬어요. 엄마 토해도 먹고 토해. 그 말도 맞네. 뭐 NTC 공법으로 입에 들어가는 순간 세포 점막으로 흡수가 된다면서요. 그래서 토하더라도 토할 때까지 내려갈 때까지 흡수가 될 거니까 그래도 먹고 토해요 엄마. 들어가면서 흡수되고 토할 때 나오면서 또 흡수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식하게 이제 엄마한테 그러고 강제로 막 먹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뇌손상을 입어가지고 치매가 된 거예요. 그 뇌 동맥류 시술하러 들어갔다가 병원에 시술하러 들어가셨는데 갑자기 그게 이제 혈관이 하나가 터져서 시술하다가 터져가지고 뇌출혈이 되니까 48일 동안 의식도 없었고 그냥 발가락 하나 움직이고 24시간 중에 뭐 정신이 들어오는 시간은 뭐 10분, 30분, 1시간 그러면서 이제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48일 동안의 대수면 다 받아냈고요. 침대에 누워서만 생활하셨는데 딱 디워커 끌고 화장실을 가는 순간 퇴원시키더라고요. 서울대병원에서. 그래서 엄마가 한 1년 동안은 완전히 치매 증상으로 뇌손상으로 인한 치매는 1년 있으면 다 이게 그 회복이 된대요. 1년 후부터는 진짜로 1년 동안은 딴 세상을 사셨고 그동안은 치매는 고통을 모른대잖아요. 그래서 허리합착이 3군데 진행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허리합착이 3군데가 진행이 돼서 엄마가 정신 들어온 다음에 보니까는 꼬부랑 할머니가 돼서 걷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3군데가 협착이 돼서 수술을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의사도 영업을 해야 되기에 새로운 병원이 있죠. 뼈 전문 무슨 병원에 가면 다 수술해라. 내일 잡자. 다 수술 일정 잡는데 엄마가 30년 동안 다녔던 관절 때문에 다녔던 의사는 그리고 엄마를 처음서부터 이렇게 해줬던 서울대 의사는 할머니 이거는 수술해봤자 통증이 없어지질 않는다. 그럼 왜 수술하냐?
수술하시다 돌아가신다. 어머. 그냥 친구처럼 관리하면서 사세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까다로우니까 제가 또 모시고 동네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다 돌아다니면서 손맛 좋은 이런 손맛 좋게 이렇게 엄마한테 재활 치료해 주는데 그 병원을 찾아서 날마다 치료받으면 1시간 치료받으면 아이고 살겠다. 그리고 집에 오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살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러면서 나날이 보내다가 그러다가 우리 엄마가 병원에 결석하잖아요. 요즘은 병원 의사들도 영업해야 되잖아요. 할머니 보고 싶었는데 어제 왜 안 왔어? 그럼 우리 엄마 뭐래요? 어리광을 덮이지 할머니들이 들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 밤에 나오는데 뭐 아이고 내가 근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눈뜨기도 싫고 이래가지고 못 왔어 이러면 아이고 할머니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 비타민 주사 맞고 가야 돼. 그래서 비타민 주사 10만 원짜리 이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서 아이고 근력 없는 척도 조금 어리광 피면 마늘 주사 5만 원짜리 3일 또 연속 맞습니다. 그래서 매달 그 물리치료 받는 거는 1,200원뿐이 안 돼요. 제가 모셔다 드리고 올 때 요양보호사가 택시 타갖고 오면서 요양보호사 같이 오니까는 어떻게 그냥 보내요 우리 엄마가. 그래서 점심 사주고 그러니까 병원비는 1,500원인데 부수가 2만 원. 그걸 날마다 해갖고 병원비가 진짜 85만 원 정도 들었어요. 저는 저희 엄마 케어하면서 85만 원의 병원비를 달마다. 그러면서 거기 재활의학과만 갑니까? 내과, 고혈압, 고지혈, 당뇨 초기 증상, 그러면서 콩팥이 안 좋아진대. 안 좋아져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부으셔가지고 큰 병원 가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엄마를 보면 참 안타까운 거 있죠. 엄마를 위해서 해드릴 게 없는 거예요. 다만 며느리한테 구박받을까봐 그냥 엄마 태어나는 순간 내가 모실게. 아버지 돌아가시는 순간 내가 모실게. 이러고 저희 집에 같이 엄마랑 제가 살 뿐이지 해드릴 게 없는 거예요. 엄마를 모시고 나서부터는 저희 남편이랑 사이는 좋은데 같이 앉고 침대를 엄마 침대로 옮겼어요. 그래서 엄마가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는 자면서 이 다리가 차가지고 그러면 자면 다리가 엄마가 하면은 내가 일어나 보면 다리가 뻣뻣해져서 이게 돌아가요. 뒤틀려요. 다리 맞아. 한쪽이. 그럼 그걸 쓸어드리고 주물러드리고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밤새 나도 피곤한데 그냥 눈 감고 맨날 쓸어드리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이랬던 우리 엄마가 내가 엄마 먹고 토해하고 독하게 나가는 순간 진짜 전화할 때마다 전현이 영숙이 전현이 나를 이상한 걸 먹였는데 토할 것 같고 미식미식거려 죽겠는데 저거 먹을 때까지 출근을 안 한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먹는다. 막 이모한테 어리광 펴가면서 이러면서 드시길 한 보름이 딱 지나니까 우리 엄마가 이래요. 야, 너 주스 바꿨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주스?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날마다 저는 습관적으로 일어나면 양침을 드리고 따뜻한 물 한 잔 드리고 이걸 드렸기 때문에 무슨 주스 엄마? 이게 주스인지도 모르고 무슨 주스? 그랬더니 아니 네가 아침마다 주는 거 야 그거 요즘 먹는 거 같으면 상큼해서 이건 얼마든지 먹지. 그러면서 꿀떡꿀떡 잘 받아 드시는 거예요. 치매가 아직 안 갔나?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엄마 똑같은 주스인데 아니야 다른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공부를 합니다. 이제는 이제 저의 그녀가 항상 옆에서 했던 말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처음에 가면 위와 장을 이걸 평형을 맞춰주고 세포를 살리고 이렇게 좋게 만들면 이게 맛도 좋아지고 미식거리는 게 없어지고 한다더니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도 안 됐는데 저희 엄마랑 저랑 족저근막염 있죠? 뒤꿈치 아픈 게 없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엄마 쥐나는 게 없어져서 제가 밤에 안 깨고 이제 잠을 자요. 요즘은 다시 방을 옮겼어요. 더 이상 엄마 옆에서 수발 들지 않아도 돼요. 요즘. 문제는 저희 엄마가 녹내장까지 있어가지고 녹내장까지 있어서 안압이 올라가면 이거는 수술뿐이 남는 게 없어서 비뇨기과도 사실 소변도 굉장히 자주 마려우신데 약은 서로 상충된대요. 그래서 하나는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비뇨기과 약은 빼고 녹내장 약만 드셨는데 눈도 좋아지시는 거예요. 드시면서. 그래서 제가 2022년
3월부터는 우리 엄마가 드시면서 호전되는 걸 보면서 이제는 20대 80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과감히 수업을 완전히 이제 접고 딱 적지 못하는 하루가 있어요. 하루. 그 하루만 빼놓고는 모든 걸 다 PM에 주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서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3월부터 시작해갖고 9월에 3월부터 시작했는데 저한테 수익이 감사하게도 50만 원, 100만 원, 250만 원 그러면서 또 막 이렇게 뭐 400만 원 이렇게 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감히 이거 거의 내 어깨에 올라탔어. 빨리 가야지. 그래서 과감히 센터를 냅니다. 가장 목적은 잠시 세내에다가 센터를 내서 이제 논술회사 대표가 아니래요. 저희 회사에는 제 자리가 없습니다. 제 자리를 빼서요. 저를 보고 싶으면 세뇌센터에 와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100% 올인하는 PM에 올인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됐는데요. 그러면 제가 교육 사업도 제가 망한 게 아니라 제 친구한테 이제 야 너 아픈데 이거 먹어봐. 너 이거도 해? 너 교육 사업 망했냐? 대뜸 이렇게 묻더라고요. 교육 사업이 망한 게 아니라 지금 독해 시장이 가장 좋은 시장이에요. 저는 구조화 독해 교재를 만들었기에 지금 가장 활발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PM 사업부터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PM은요, 우리의 삶은 항상 날마다 도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도전하는 삶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한 도전을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일반 직장과 PM 사업이 뭐가 다른지를 한번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일반 직장을 보니까는 출퇴근 시간이 정확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10시 20분 도착 예정이었는데 그 설 명절 이게 전전날 일해서 오늘 아마 많이 막히셨고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표가 없어서 애먹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출퇴근이라고 하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게 우리의 사업이더라. 그리고 저는 이 소득에 대해서 인세 소득을 받기 위해서 교재를 만들었잖아요. 교육만 하면은 교육이 끝나는 날 제가 수업 못 나가는 날 수입은 없어요. 그러나 교재를 만들어서 인세 사업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교육계 인세 사업으로 제가 교재를 만들어서 제가 일하지 않아도 학원에서 예전 그 회사에서 만든 건 700개 학원에서 쓰고 있으니까 12,000원짜리 팔아가지고 몇 억의 매출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죠. 700개 학원에서 쓰니까. 근데 그런 인세 소득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PM의 인세랑 뭐가 다른가? 또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인세가 아니더라고요. 제 사업은요, 제가 독립했잖아요. 그래서 딱 독립하는 순간, 뭐라도 모여서 회의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임대료가 나가요. 오피스텔 하나 얻었거든요. 연구소 차리느라고. 임대료 나가죠. 월세 나가죠. 근데 직원도 월급 줘야죠. 또 인쇄기 좋은 거, 프린터기 좋은 거 하나 사놨죠. 책도 사야죠. 뭐 해야죠. 그 재반 비용들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잖아요. 그 전에 제가 그 직장인의 삶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직장인의 삶은 출퇴근했어야 됐고, 그리고 제가 2019년 9월에 만난 그녀는 그때 수업을 하면서도 이것의 비전을 본다. 그래서 VP에서 그때 막 EVP가 되던 그 시점이었어요. 그 시점이었는데 제가 11월에 만났을 때는 이미 그 전에 PT가 돼가지고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월천대기 우리 이상향의 그 고지에 오르셨고, 그 다음에 저는 이분은 몇 개월 만에 그것을 해냈는데, 저는 그분 만나고서도 그 회사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매출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랬는데 회사를 나올 때는 퇴직금 꼴랑 받고 끝이더라. 물론 저한테 여러 가지 사업권이 있긴 하지만 퇴직금 받고 끝인데, PM 사업은 그동안 우리 그룹장님은 이제 PT에서 SP 또 GP를 또 목전에 두고 계시고 PP 우리 다 CL 이렇게 그 비전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근데 직장인들은 아무리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내가 삼성 현대 다니지 않는 이상은 퇴직금 꼴랑 몇 년치 받고 끝이더라. 그래서 이 PM 사업이 얼마나 무한 소득으로
지역으로 확장이 되고 그리고 또 좋은 건 상속도 상속세도 없이 상속이 그대로 되잖아요. 코드가 그대로 연결이 되잖아요. 예,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건 진짜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구나. 예, 그런데 또 일반 사업들은 자본금이 드는 대신 우리 PM 사업은 어때요? 13만 3,140원이면 시작할 수 있다. 소비자가 사업자가 되는 이 시장이잖아요. 이 사업은요. 그래서 소비자였던 내가 입만 놀리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좋아졌어. 엄마랑 비슷한 병을 갖고 있는 이모한테 외숙모한테 전달하면은 이게 사업이 되는 소비자가 사업자가 되는 시장. 예, 조금 더 내가 사업을 조금 빨리 하고 싶어, 사업답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92만 900원짜리 매니저 팩을 추가로 하면은 내가 모든 걸 회사가 주는 보너스를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어바웃 100만 원만 있어도 시작하는 사업. 예. 제가 만약에 재교재를 이제 사용을 하면은 학원에서 가맹을 해서 사용한다. 그럼 130만 원 정도의 초도 물량을 받고 가맹비를 내고서는 시작을 하죠. 아 근데 이거 괜찮을 것 같아. 내가 학원들 이렇게 똑같아요. 우리 세상은 다 다단계예요. 멀티 레벨이에요. 우리 세상은. 그래서 그 원장님이 빅마우스인 원장님이 요거 내가 조금 하면 이 원장 저 원장 할 수 있어? 그럼 내가 지사를 해야지. 지사권을 따내야지 하는 순간 1,000만 원입니다. 가맹비가. 예, 이렇게 오르는데 우리는 꼴랑 100만 원이면은 시작하는 사업. 거기에다가 우리는 뭐까지 줘요? 우리는 그 보상 플랜에 여행도 주고 여기다가 카보너스까지 주잖아요. 세상에 저는 27년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2년 그러니까 어바웃 30년을 일하면서 출장으로 한번 그 해외를 나갔어도 제가 해외를 보내주는 여행을 보내주는 회사는 제가 이제 처음이라서 지난달에 독일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제가 베를린, 드레스덴을 가면서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야 일하면서도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구나. 그 여행이 회사에서 강의 듣고 맨날 회사 쫓아다니면서 뭐하고 이렇게 그 말로만 여행이 아니라 정말 밤마다 파티를 열어주고요. 예쁜 옷만 준비해가면 돼요. 집에서 안 입던 옷 미친 옷 있잖아요. 그런 거 준비해가야지 주인공이 돼요. 그냥 점잖게 가면요. 왜 그랬을까? 트렁크에 하나 싣고 올 걸 막 이렇게 후회될 정도로 맨날 밤마다 파티. 그리고 한 번의 세미나가 있는데 그 세미나에서 회장님의 철학을 들으면서 야, 난 진짜 좋은 회사 다니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어떤 회사가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일한 수익금으로 우리 어제 오늘 강의인데도 어제 어떤 분을 미팅하면서 그분이 딱 저희 브로셔를 보더니 여기도 이런 후원을 해줘요. 아동 후원. 을 하는 거를 그 팜플렛에서 보고 너무 멋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동이 우리 얼마 이렇게 투자할게요, 후원해드릴게요 하고 돈을 던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동이 이 후원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이 주체가 돼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따뜻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후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PM이라는 회사는 그 월드비전에 대표님이 직접 나오셔서 우리 회사의 후원 방식을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30년 됐잖아요. 35년이나 이 영업 마케팅을 하고 계시는 전달을 하고 계시는 롤프 소르고 회장님의 철학을 들으면서 우리는 별거 아니었구나. 그냥 초심에 우리 날마다 롤프 소르고 회장님은 5명씩 전달하는 걸 꾸준히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항상 다니실 때도 우리 시연하는 시연팩을 갖고 다니시잖아요. 우리 PM 가방을. 그래서 항상 갖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 전달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사업은 정말 처음에 했던 거를 꾸준히 하면 되는 사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회사는 내가 전달했다고 감사하다고 보상 플랜에 의해서 후원 수당도 주고 그러면서 내 혼자 키우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팀 빌딩 내 팀원들이 같이 커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센터를 낸 거예요. 우리 팀원들이 내 센터에 와서 같이 여기서 사업을 전개하시면 그러면 후원해드리고 그런데 저도 그쵸? 네. 우리 같이 키우는 사업이니까 훨씬 더 크게 갈 수 있는 거죠. 여행도 내가 혼자 가는 길보다 빨리 가는 길보다 더 멀리 즐겁게 가려면 친구랑 가라고 하잖아요. 우리 파트너님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또 카보너스라는 차를 마크를 딱 달고 그리고 운전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자, 제가 했던 일반 여러분들도 혹시 그 투잡으로 하시는 거 계시는 분들 계시지만 일반 사업은 이런 영업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강연에 들으러 다니고 뭐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코로나 때 중강연에 무슨 유튜브 배우는 거 다 제 비용 내 갖고 투자해 갖고 배웠습니다. 저도 이렇게 나가면 오늘 저는 무료로 썼지만 저도 논술 교육계에서는 땡땡땡 안 받으면 쓰지를 않는 사람이고요. 다 이렇게 유료 교육인데 우리 사업은 어때요? 우리 장세자 그룹장님 맨날 중교육 해주시고 여기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강연을 해주시고 그룹장님들이 서로 이렇게 해주시지만 우리 비용 내나요? 안 내잖아요. 무료 강의를 해주시잖아요. 이런 사업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다가 우리 뭐예요? 제품에 대해서 공부하고 먹는 순간 우리 뭐가 남아요? 내 건강이 건강해지고 내 주변이 다 건강해져요.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복병은 있죠. 어떤 복병? 호전 반응이 있어요. 호전 반응을 내가 견디고 이겨내느냐. 나라면 안 맞는가 봐. 그래서 여기까지 먹어야지. 하는 순간 여태까지 먹고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호전 반응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을 듣고 이게 호전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저희 남편은요 별명이 돌아다니는 약방이에요. 항상 요만한 가방을 들고 있는데 그 가방 안에는 온갖 약들이 다 들어있어요. 누가 아프다 하면 탁탁 꺼내서 줘서 매너 있는 남자인데 저는 얼마나 지겨울까요?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야 되고요. 그랬던 남편이 엄마가 저한테 처음에 이랬어요. 제가 이 팜플렛을 맨날 밤에 가서 보니까 이제 사업을 하려고 딱 생각하는 순간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제 남편도 딱 보이는 거죠. 네가 가정학과 나온 네가 국문학과 나온 여자들을 가르치면서 27년간 논술 사업한 거는 인정한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 50이 넘어서 늙음하게 네가 알지도 못하는 건강 사업한다고 이거 전달했다가 거절당하면 너는 마음을 너무 다치게 될 거야. 그런 일 절대 하지 마. 저한테 이랬어요. 그러면서 장모님하고 너만 먹어. 나한테 권하지도 마. 나 예민한 남자야. 이랬어요. 알았어. 돈 들어. 그리고 이제 엄마랑 저만 열심히 먹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얼굴이 뿌얘지고 부잣집 마나님처럼 예전으로 돌아가고 하는 걸 보더니 남편이 슬금슬금 찬장에 있는 싱크대에 있는 주스를 타서 화장실에 1시간 있거든요. 맨날 아메리카노 커피 내려서 화장실 갔는데 그 주스를 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딱 앉아서 먹는 순간 이틀 먹고 사흘 먹고 일주일 먹고 하더니 보는 사람마다 야 너 요즘 사업 잘 되나 보다. 네 얼굴만 좋아진다.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남편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자기 장이 좋아지니까 세상이 편하잖아요. 아침에 1시간씩 있다가 안 남으니까 1시간 있는 거잖아요. 심주은 뭐예요? 터져서 치질이 터지고 그 악순환이 막 돌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또 그 군대에서 무슨 수술하다가 마취 알레르기가 있어갖고 수술도 못해. 평생 치질의 고통을 피곤하면 피 터지고 그래서 맨날 뭐 피바다야 막 이러면서 화장실에서 나오고 이랬던 남편이 장이 좋아지고 치질이 안 터지고 하니까 그 영향이 다 피부로 갔는지 시커매던 남편이 막 뿌옇게 되고 반짝반짝 뭐 피부 관리도 안 했는데 반짝반짝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고 야 너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야, 우리 마누라가 뭘 갖다 줬는데 너 한번 먹어봐 이러고 소개시켜 준 거예요. 3월달에 제가 사업을 3월달에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3월달에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보 나 뭐 어디 가서 뭐 말하지도 말라며 왜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좋은데 알려야지.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드시고 계시고 이제 스크린 골프존을 그 저희 고향에서 제일 크게 하시는 분인데 거기 프로 코치들 힘없는 젊은이들 보면 이리 와봐. 그걸 갖고 어떻게 애 키우면 살겠어? 이거 먹어 하고 전달하시거든요. 이게 우리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했던 교육 사업은 애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어요. 앞으로 미래에 내가 또 교육 사업이니까 노인 교육을 뭘 하지? 경로당에 가서 노인 프로그램을 뭘 하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노인 교육이 아니라 건강을 살피는 사업으로 이게 전환이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이 건강은
애들 연세 드신 분들만 건강 걱정하시나요? 요즘은 소아당뇨도 있고요. 젊은 사람도 건강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4년 전에 갑자기 열심히 일하다가 차에서 딱 내리는 순간 디디지도 못하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골다공증이래요. 전조 증상이 1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7cm 굽에서 내려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애 안고도 어디 외출할 때는 7cm 굽을 쭉 신고 다녔는데 7cm 굽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운동화를 신는 순간 전 좀 엉덩이가 좀 바짝 올라가고 방실방실 돼야지 좀 흥이 나는데 엉덩이 축 쳐져갖고 운동화 신고 다니는 순간 밖에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안 만나니까 우울증에 걸리겠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도. 그래서 야, 이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무한대의 건강 사업이잖아요. 누구나 건강하고 싶기 때문에 소비 대상이 무한대예요. 모든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아픈 사람뿐만이 아니죠. 아픈 사람을 보면 다 소개해줘요. 그죠? 예. 선한 영향을 미치느라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다 소개해줘요. 그렇죠? 예.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호객인간 정신에 의해서. 예. 그래서 전달하다 보면 내 사업이 더 커져요. 그것은 제가 하고 있는 교육 사업과 공통점이더라고요. 제 사업도 사람들을 이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타적인 사업이잖아요. 저한테 걸리면요, 글 한 줄 두 줄 뿐이 못 쓰는 애들도 저한테는 다 쏟아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그 아이를 내 아이처럼 이렇게 교육을 해왔는데 단지 차이점은 뭐냐? 이것은 소개가 안 나와요. 왜? 제가 시작했던 90년대 말에는 소개가 너무 잘 됐어요. 근데 지금은 경쟁 사회다 보니까 얘 옆집 애를 소개시켜서 옆집 애가 잘 되는 순간 우리 아이의 경쟁자야. 그래서 요즘 엄마들은 소개를 안 해줍니다. 교육 사업을 했습니다. 원장님들 옛날에는 수수료를 받아야지 지사장들이나 소개하죠. 옆집 원장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사업의 구도를 바꿨어요. 옛날에는 지사가 지역권으로 묶었거든요. 이걸 풀어라. 왜? 원장들은 그 지역에 있는 원은 소개 안 해준다. 한 개도 안 해준다. 그래서 저 서울에 사는 사람이 제주도, 대구 거기까지는 애들이 못 오니까 셔틀버스 운행을 못 하니까 거기는 소개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사 들어가서도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지역권을 풀어야지 이 지사가 산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엄마들은 교육이 아무리 좋아도 소개가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소개가 나잖아요. 남들도 좀 건강했으면, 내 주변이 좀 편했으면, 예. 우리 주변이 또 편찮으신 분이 많으면 내가 또 이제 뛰어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소개가 나는 이런 사업이더라. 예. 이것이 우리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사업은 무한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가장 중요하죠. 스폰서님의 후원. 예, 이런 교육의 마인드를 무슨 대학교 입시 봐가지고 어디 들어가서 하시는 게 아니라 줄 서갖고 유명 학원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스폰서님들의 후원으로 우리 사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우리 소위 말하는 컴퓨터하고 힘만 있으면 주스 타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먹은 체험 사례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한테 공부만 해, 공부만. 내가 누구한테도 이거 해보자 그랬더니 대학원을 다녀가지고 이거 논문 써야 돼가지고 시간이 없대. 그럼 언제까지 공부할 건데? 그럼 너 나이 몇인데? 너 지금 60을 바라보는데 대학원 졸업장도 없고 뭐 할 건데? 뭐 하죠? 계속 우리는 공부만 하는데요. 제가 잘 아는 업주의 제왕에 나오는 치과 원장님이 그랬어요. 사람들은 수학을 공부하느라 그 어려운 함수, 기하 이런 거 공부하느라 시간을 다 허비한대요. 근데 우리 세상은 산수만 있으면 된다. 잘 살 수 있다. 어려운 거를 평생 공부하지 말고 내가 익숙한 거를 반복적으로 하면 성과가 나고 열매가 맺히는데 사람들은 그 너머에 뭐가 있을까? 계속 이 상황만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세월을 다 보낸 거죠. 어느 세월이죠. 예. 우리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 여러 군데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모든 거 하려면 머니 해줘 머니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려면 뭐예요? 더 이상 공부만 하시지 마시고 내가 여태까지 배운 거 잘할 수 있는 거를 반복해가지고 그거를 펼쳐서 열매를 맺으시라는 거죠. 저는 가정학과 나온 여자가 논술로 이렇게 국문학과 나온 여자들한테 뭐예요?
그런 분들한테도 자격증을 내주는 강사가 되기까지는 제가 해왔던 거를 새로운 것보다도 제가 해왔던 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여기서 조금 더 요것만 연구했어요. 나머지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어보시지 마세요. 특히 영어. 네. 그렇지만 논술에 대해서는 하나를 반복해갖고 하니까 그 분야에서는 제가 탑이더라고요. 근데 그 경험은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문사 기자였다고 그랬잖아요. 법무부 산하 교정보호신문이라서 거기에 대기업은 뭐냐면 법률신문사예요. 법률신문사 기자가 이제 그쪽 계통에서는 가장 그 실세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그때 제가 90년대 초반에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이 우리나라의 교정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예요. 그래서 그때 뭐가 생겼냐면 보호 관찰 제도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처음부터 공부를 계속 반복하고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는 법률신문사 기자들이 와서 저를 찾아와서 밥을 사고 교정 관찰에 대해서 그리고 보호 관찰에 대해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 정보를 캐내고 공부를 해갖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내가 많은 걸 끊임없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정신과 반복해갖고 그 분야만 파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제품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만 처음에는 전달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사례가 딱 떠오르니까 그러면서 공부가 저절로 되잖아요. 항상 공부의 길은 이렇게 열려 있고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그러다 보면 전문적인 건강 정보를 받으시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재교육과 제가 PM에서 이렇게 저도 성장하는 이런 그 비전을 보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기에 그럼 내가 PM에서도 뭐를 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PM에 있는 그 공부 자료를 가지고 제가 가르치는 구조화 교재로 한번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사업자들과 함께 이렇게 그런 제공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맨날 이런 거 톡방에서 받으시죠? 예, 우리 맨날 이런 거 읽으시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뭐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마음이 불안정하다. 이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다. 식사만 바꿔도 90% 질병이 사라지고 영양요법을 통해 자율신경의 기능을 회복하자. 예. 자율신경이란 뭐예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가 있는데 우리 의식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건데 이게 깨지면 호흡, 심박수, 방광, 소화, 혈압, 체온, 혈당, 땀 성적 반응 뭐 이런 거 조절에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조화로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은 생명 유지와도 직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그럼 자율신경 균형을 맞추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맞지 않을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스트레스가 일어나고 식사의 불균형으로 이런 여러 가지 건강에 이제 악영향을 미치는데 스트레스는 우리 제품 중에 리스토레트와 액티바이트, 우유뇨겐 이런 거를 드시게 되면 꾸준히 드시면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에 있는 스트레스 원인을 조금 이제 제거해주는 그래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런 제품이고 식사의 불균형이 이렇게 맞춰지면은 영양 공급이 당질 중심의 식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식이섬유도 부족하게 되고 뭐 뭐든지 부족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제품은 이런 게 있다 하고 맨날 이렇게 하도 받으시잖아요. 근데 읽을 때는 좋은 내용이야. 그 돌아서면 잊어버리시잖아요. 애들도 똑같거든요. 애들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오잖아요. 새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만드는 교재가 이런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게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 자율신경이 체온이라든지 심박수, 호흡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관장을 합니다. 근데 이 자율신경이 저렇게 균형이 깨지게 되면 조화로워야 되는데 그래야지 생명을 유지하는데 균형이 깨지게 되는 순간 우리 생명은 이제 불이 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율신경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식사만 잘해도 90% 식사만 잘해도 되는데 우리는 그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소식해야 되는데 많이 먹고 입에서 땡기는 거 먹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관리를 해줄 수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유 없이 우리가 어디가 불안정해요? 멘탈이 불안정하고 몸이 이유 없이 아파요. 이런 거는 원인이 왜 그래요? 멘탈이 불안정한 건 스트레스 때문이고요. 몸이 아픈 거는 식사의 불균형 때문에 그래요.
당질 중심의 식사 때문에. 그런데 이걸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당질 중심의 식사를 불균형한 영양을 균형 있게 영양 공급을 해주고, 식이섬유 부족한 거를 식이섬유를 채워주고, 오메가가 부족한 것에 지용성을 수용성으로 바꿔줘서 흡수시키는 마이크로 솔브 기술에 빛나는 우리 오메가 3를 먹는 순간, 이런 영양 요법을 하는 순간 불균형의 식사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멘탈의 그 불안정인 스트레스도 리스토레이트다. 혈액순환을 해주는 액티바이즈나 뮤니겐을 먹으면 좋아진다 라고 이렇게 그림처럼 인상을 딱 머릿속에 구조를 딱 하게 되면 이게 어느 순간에 몇 번 하다 보면은 내 것처럼 나와요. 아까처럼 이렇게 줄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했는 이런 교육이 우리 PM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도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그 줄글로 된 것들을 한번 보시면, 이거 맨날 우리 아침마다 톡방에서 읽으시는 거잖아요. 그런 뭐 밴드라든지 이런데 정보는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핵심어들만 딱딱딱 뽑아서 구조화해서, 그래서 갖고 있다 보면은 뭐 하냐면 이렇게 한 장 페이퍼로 원페이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 가지고 떠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원래 효소가 이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체내 효소가 고갈되면서 뭘 해야 되냐? 고갈되면 이미 생명은 이제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래요? 소식해야 되는데 소식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입에서 땡기면 먹어야 되고, 무슨 야채나 채소나 뭐 이런 거 먹는 게 아니라 땡기는 음식을 먹고 배불리 이걸 통제하지 못하고 소식하지 못하고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 몸은 망가져요. 그래서 소식과 효소를 보충해주면 장수의 길로 가는데, 그것이 뭐냐? 항상 소식할 수 없잖아요. 저는 맨날 다이어트 하려고 소식하려고 하는데 맨날 회식 있고 사람 만나고 하다 보면 여건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믿는 건 뭐예요? 아침 저녁 운전할 때마다 수시로 먹는 PM 주스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PM을 먹게 되면은 소식과 효소 보충을 언제든지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제품이 효소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PM을 먹으면서 우리 몸이 자연 치유될 수 있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그 효소를, 우리가 아픈 이유가 뭐예요? 80%를 소화효소로 쓰고 20%를 대사효소로 쓰기 때문에 제 대사 질환에 그렇게 고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바꿔놓는다고 하면, 효소를 집어넣어서 항상 PM을 먹으면서 효소를 집어넣으면 해독이 돼서 자연 치유가 되겠죠. 그래서 대사증후군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이런 것들을 헤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넌 살만 빠지면 사업이 될 거야.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제가 핑계인지 모르지만 진짜로 어머니 모시기 때문에 이제 교통 시간도 있지만은 제가 좀 시골에 살아가지고 운동을 못 하거든요. 그때 제가 그래서 왜 나랑 같이 시작하신 분들은 다 피해 먹으면서 살이 빠져요. 막 목이 여기 안 보이던 뭐 숨겨져 있던 쇄골이 나와요. 뭐가 어때요? 근데 저도 좀 빠지긴 했거든요.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우리 남편은 알아요. 너 좀 슬림해졌다. 좀 이렇게 처져 있던 살이 좀 달라붙었어요. 관리를 안 하고 계속 저 부모님 4분 다 제가 병원 모시고 다니는데 다 케어하거든요. 왜? 난 직장인이 아니라 사업을 했으니까 직장인보다 시간이 좀 나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 저를 안 돌보고 계속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운동도 못하고 해서 살이 축축 처졌는데, 그게 좀 체지방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올라붙였어요. 비전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IMM 트레이닝에 작년에 갔더니 어떤 분이 날씬하신 분이랑 밥을 먹게 됐는데, 이상하게 이제 조금 정보 좀 얻을까 해갖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살이 안 빠져요 저는. 이런 사람도 있나 보죠. 그랬더니 자기는 3년째 먹고 있대요. 아주 날씬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워낙에 날씬하신데요. 아니에요. 대표님처럼 저도 이랬는데 자기는 이렇게 안 빠질까 했는데 2년을 PM 생활을 하면서 먹다 보니까는 체중이 뚝 떨어지더래요. 그러더니 또 1년간 또 먹다 보니까 뚝 떨어져서 오늘날 자기가 됐대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제가 직접 전 본 얘기만 합니다. 자,
빌 게이츠의 성공 전략, 특별한 비밀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배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필요한 거 배우시면 반복하셔서 전달하세요. 그래야지 성공하십니다. 네, 20대 80 법칙은 어느 사회, 어디에서나 다 적용이 돼서 1200명에게 사업의 가망성을 보여줬더니 900명은 거절하고, 저도 2019년 9월에 저 900명 중에 1인이었잖아요. 거절하고 300명이 승낙했다. 300명 중에 85명은 전진했고 85명 중에 35명이 올인했다. 저는 전진하면서 올인하기 위해서 제 사무실에 회사에 교육회사의 책상은 빼고요. 그리고 잠실 세내에 새 보금자리를 과감히 냈어요. 왜? 이 사업을 빨리 해서 성공해야 됐기에. 그리고 35명 중 이 11명이 나를 백만장자로 만들어줬다. 내 사업에 어떤 파트너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거죠. 이렇게 함께 하시기로 한 분, 그죠? 네. 우리 이렇게 나누고 성장하는 이 길에, 부자 되는 길에 여러분 같이 우리 함께 해주시고요. 항상 마음은, 제가 마지막은 인사드리면서 제 작품을 한번 부끄럽지만 올려놨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쓴 서예 작품인데요. 수처잡주 입처개진이라고, 서는 곳마다 주인이 되시면 그 자리에 모든 향내가 나고 모든 것이 참되고 복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인된 삶으로 오늘도 PM 사업에 대해서 적극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요.